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기관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2,520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약세를 지속하자 대형 수출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이 내수주와 수입 관련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하락한 가운데 오늘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큰 오름세를 띄었고요. 이외에도 음식료품, 의약업품도 올랐고 IT 운송장비 업종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자 이 되레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바이오주가 강세장을 이끌다 보니까 이러한 일부 업종에 의한 상승세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 백화점, 패션 등이 상승했고 IT, 통신, 보험 등은 내리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을 결국 누가 이끌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그러니까 시장의 큰 방향성을 아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좀 내 계좌에 좀 꼽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일단은 지수와 연동된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탄탄히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덧물려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기대감에 의해 상승을 한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 가장 강한 섹터가 무엇인가?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좀 더 이익적인 부분으로서 긍정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원유, 의복,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과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가장 이제 섹터별 흐름 중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뒷받침이 되면서 환율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 내수주들이 튼튼히 받쳐주다 보니 거기에 맞물려서 제약주까지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주체들을 누가 사주고 있느냐?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사주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될 건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우리나라 수능뿐만 아니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다 보니까 미국은 휴장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점점 매매를 제한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시장에서 허튼 종목 잡지 마시고 정말 실적이 튼튼하고 이 주도 세력들이 잡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내수주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검색기에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한스 바이오메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35%, 영업이익은 58%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골 이식제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계속 올라가면서 약간의 재료라든지 약간의 이슈만 작용을 하더라도 조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 바이오메드도 역시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지난해 대비해가지고는 50% 정도 증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도 제약바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무작정 따라잡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한 이제 매매 원칙이 있으시면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실 필요 없이 정확한 매매 구간대가 어딘가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장중에 이렇게 뭐 급등 나온 거 그렇게 뭐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자, 정확하게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선침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지난 6월 달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유지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승할 바 싶으면은 61선에 저항대 맞고 조금 상승할 것 같으면은 61선에 저항을 맞고 계속적으로 이제 61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하락을 했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이라는 거죠. 지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요. 자, 그러면 이런 구간대에서 어떻게 저점을 잡는가? 결국은 이 장대 음봉이 한번 이제 출현하는 구간대를 잘 보시고 요 하단 구간대를 깨트리지 않는다. 결국 이 음봉의 몸통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한 번은 재차 지지를 받으면서 올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해가지고 앞전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기술적으로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하단을 계속적으로 좀 방어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하방으로 점점 이 저점 라인대를 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이런 구간대가 일단은 3중 바닥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대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 진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3중 바닥 만들면서 정고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수급이 동반되는가 그런 구간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구간대가 11월 정확하게 13일 날 이런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 확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자리들만 정확하게 매수 맥점 자리로 포착을 하신다. 그러면 뭐 오늘까지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런 종목들 충분히도 뭐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스 바이오메드 매수 맥점 구간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세종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인데 이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차용 핵심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수소차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 단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친환경차 이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뭐 각 나라 정부 정책상 지금 친환경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뭐 스마트카라고 하죠. 전기차, 수소차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건데 전기차는 지금 점점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실질적으로 매출이 직결됩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발 단계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직은 산업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사실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다가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거를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바닥권 보시면 지난 6월, 7월, 8월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역시나 이것도 52주째 신저가 종목이죠. 자, 52주째 신저가를 달리다가 네, 큰 한번 바닥을 찍고 나서 요 구간대에서 한번 들어줬는데 요 구간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 바닥권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3중 바닥을 확인하고 3중 바닥 확인하면서 전고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서 이 전고점 라인대 뚫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가. 정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는 구간대는 이 종목이 11월 10일 날 정확하게 포착됐다는 거고 이런 구간대, 그러니까 급등전 초입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대가 보통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달라붙는 순간 이런 자리들이 보통 최근 시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급등 초입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구간대만 잘 포착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3거래일 또는 뭐 5거래, 6거래일 안에 뭐 10%, 20%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공업도 기술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카가 추세인 만큼 수소차 관련 시장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지만 아직은 산업의 첫 단계인 만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엔터주인 IHQ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제가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을 잘 알고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기업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급등전에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대 이런 거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매매 방식을 아직까지도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매매 패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IHQ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상당히 이 친근한 기업이죠. 저희 가족에 관련된 종목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기업이 바로 이제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이더스 HQ라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IHQ라는 기업으로 좀 사업명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원래 이제 이 기업을 창업을 했던 정훈탁 이 대표이사죠. 지금은 3대 주주로 바뀌었지만 최근에 이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 사업에 엄청나게 이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다른 엔터 사업보다도 이런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좀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당신이 잠든 후에라는 그런 드라마 뭐 수지와 그 남성 배우가 이렇게 같이 좀 출연을 했었는데 시청률이 꽤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개발 능력에 의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 갖고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10월 달에 엔터주를 무조건 보라고 했었습니다. 왜? 사실 제가 무조건이란 표현을 좀 드리면 그런데 그야말로 엔터주 이거는 바로 중국과 정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산업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는 순간부터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바로 이제 이때부터 패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정확하게 11월 1일부터는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까지 같이 이렇게 또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외교적인 부분 결국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 갖고 기업에 대한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작용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저점서부터 바로 주도 세력들 바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구간 때부터 이미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바닥권까지 하락을 했다가 직전 전고점 뚫어주면서 이 구간 때부터 바로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강할 때는 바닥권에서 전고점 뚫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구간대. 그러니까 급등 초입 구간만 잘 포착을 하시면 충분히 최근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도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패턴만 보고도 매수 맥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무료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스크린노트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금 워낙 시장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제 상승하는 종목만 너무 쫓아다니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 전혀 쫓아가실 필요 없고요. 정말 시장에는 먹을 만한 종목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좋은 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오늘 또 날씨가 좀 상당히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기온이 좀 떨어지고, 이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도시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감기 조심,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최근에 이 자꾸 조금은 몸살이 걸리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을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몸살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건강을 유의하셔야 또 즐겁게 매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추위와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가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지금 시장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코스닥은 78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은 부진하는 감은 있는데 코스닥이 워낙 잘 올라가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즐거울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그냥 막연하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만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12월 달에는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은 지수가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수가 밀린다라는 거는 그동안 지수와 연동돼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한 번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 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수익은 나되 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 달에 내 종목들이 손실을 안 보려면 그만큼 산업 분석과 시장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갖고 있으셔야 손실 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물론 좋다라고 했지만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튼튼한 종목, 제약바이오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전국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네요. 저기 제주도, 이 사진은 한라산인데, 제주도 지역은 오늘 또 눈이 내려서 조금 소복히 쌓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서울, 경기 지역도 아마 한 2시쯤부터 해서 3시쯤까지 눈이 내리는 걸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올해 첫눈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첫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설 중에요. 첫눈을 3번 먹으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추위에 적극적으로 이기는 자세를 보여줄수록 그만큼 또 감기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오늘 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좀 급격하게 온도가 좀 추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 2016년에 11월 달은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 영하로 내려갔던 적이
불과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17년의 11월 달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추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추위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계절 테마주입니다. 사실 겨울 계절 테마주, 여름 계절 테마주, 봄 계절 테마주, 항상 계절 테마주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계절 테마주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관심받게 됐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계절 테마, 겨울 관련된 테마에는 뭐 난방 관련된 테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테마도 있을 거고 의류 관련된 테마도 있을 겁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을 떼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 좀 춥고 그러다 보니 편의점에 가서 호빵을 사 먹거나 또는 따뜻한 음료를 또 사 먹어야 되다 보니 뭐 편의점 관련된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다 보니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또 움직일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계절 테마라는 종목들, 난방, 편의점, 의류,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됐던 섹터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시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유통업체들이 워낙 중국과 이 외교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 또 김상조 효과니 또는 저렴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편의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의류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봤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의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앞전에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화가 계속적으로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고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IT나 또는 수출 업체들보다는 이런 뭐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내수주들, 소비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류주들이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국 이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지난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나왔었는데 9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과 유가 같은 경우는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추세가 중요하게 됩니다. 지난 9월 전까지는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형태고 내수주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환율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추세만 보시고 지금은 수출주가 좋구나. 지금은 내수주가 좋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내수주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의류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맞물려서 지난 11월 11일 중국의 최대 행사인 관군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11월 23일부터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 날이죠. 미국의 연중 매출의 한 20%를 차지한다는 게 바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날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제 미국에선 전통적으로 전 소비 물품에 대해서 행사를 하게 되고 할인 행사를 하면서 많은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또 기가 막힙니다. 1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24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25일 역시나 토요일이고 26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4거래일 연속으로 쉬는 날이고 미국에서는 휴장을 하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쇼핑 명절이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통업체들 또는 소비주들에 대한 불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나라 소비주들과 유통업체들 역시나 이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지금 의류 관련된 기업들도 뭐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할인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분명히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게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 의료 업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만 좋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 업종의 방향성이 좋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소비주들이 늘어나면 소비주들에 대한 소비가 증가가 된다라면 우리나라 역시나 뭐 의류라든지 이런 내수주에 대한 소비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한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아베크롬비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뭐 백화점을 가시면 한 번쯤은 보실 겁니다. 제가 혹시나 모르실까봐 옆에 사진을 잠깐 넣어놨는데 바로 청바지를 파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베크롬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없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난 9월 달부터 8월과 9월 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도 검색을 해봐야겠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개파락을 하면서 어느 순간 9월 달부터 주가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10월 달과 11월 달 사이에 잠깐 주가가 주춤거리나 싶었더니 오늘장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캔들이 갭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베크롬비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 EPS가 30센트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2017년 대비해서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의료 관련된 종목인데요. 역시나 지금 시장 방향성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 종목만 보면은 잘 모르시겠죠? 다음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갭이라는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이 기업도 역시나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뭐 백화점에 또 가장 또 많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백화점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텐데 자, 이 청바지를 만드는 갭이라는 회사도 역시나 지난 8월과 9월 달 사이에 주가가 가지 못했지만 9월 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사이에 잠깐 쉬어쉬는 듯 하더니 자, 오늘장 마찬가지로 아베크롬비와 마찬가지로 갭상승을 하면서 저 위에 도지형 캔들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역시나 갭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EPS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의료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업체들의 이런 흐름들 상당히 긍정적이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의류 관련된 업체들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증가된다는 걸 분명히 뜻할 겁니다. 왜요? 결국은 지금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되고 소비가 증가되니 의료업체들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 국내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의료업계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뉴스에 떠들썩거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마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실시간 순위에 아마 1위까지도 들어갔었을 겁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이거 딱 보시면 뭔지 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롱패딩이라는 겁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주최해가지고 나온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실 우리 구스다운 소위 말해서 이제 패딩이라고 한다라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40만 원, 50만 원 돈이 될 건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옷들도 있는데 이 롱패딩이 평창 올림픽에서 주관하는 곳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구스다운을 14만 원에 이제 또 팔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렇게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이 나오면 안 살 수가 없겠죠. 한참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지난주 바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전량 매진됐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소비 형태가 패딩 업계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지난 2016년보다 훨씬 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겨울 잠깐 입고 마는 패딩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초가을, 바로 늦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패딩을 입는 시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패딩에 대한 지금 소비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다 보니 지금 막 여러 소비자들이 또 항의를 하면서 빨리 물량 더 찍어내라. 우리는 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물량을 더 찍어내라. 독촉까지 할 정도라고 하니 지금 얼마나 지금 패딩 업계에 대해서 소비 붐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평창 롱패딩을 만든 업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신성통상이라는 곳인데요. 그동안은 사실 뭐 주가가 잠잠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시총도 낮은 데다가 거래량도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데 네, 평창 롱패딩을 만들었다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날 뭐 20% 이상 올라가는 이런 형태까지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평창 올림픽 관련된 이 롱패딩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만큼 소비 형태가 얼마큼 크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반증하고 있는, 증명하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패딩 업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매년 증가하는 패딩의 매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경량 패딩 같은 경우 매년 급속도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 자체가. 거의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2배 정도의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뭐 50% 이상의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역시나 롱패딩이 역시나 거의 70% 이상의 매출이 지금 기록됐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조사 결과를 갖고 왔더니 데상트하고 르꼬크 그리고 뉴발란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 대비해서 판매율이 57% 증가했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하고 코오롱, 네파, 밀레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판매율이 68% 정도 육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봐야겠네요. 그만큼 원래는 겨울하면은 사실은 코트를 많이 입었었죠.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분위기를 잇는 이런 코트가 이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패딩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데상트, 르꼬크, 뉴발란스 같은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도 역시나 생산량 대비해서 판매율이 57% 증가했고요. 뭐 디스커버리, 그리고 코오롱, 네파, 밀레, 그리고 뭐 K2 뭐 등등등 해서 생산량 대비해서 판매율이 68% 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이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로 이 패딩 업체들 인기 가도를 달리면서 전년 대비해서 워낙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지금
각 패션 브랜드들이 이 패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쪽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에 갔었는데요. T 백화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래 코트를 좀 주로 입고 아무래도 정장을 입다 보니 코트를 입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너무 춥길래 저도 패딩을 또 하나 마련하고자 갔습니다. 근데 혹시 요즘에 백화점을 가보신 분들 보셨나요? 많은 매장이 있었는데 유독 한 매장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웃도어들은 조금은 잠잠한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기업이냐고요? 요 종목을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최근에 TV 광고에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모델로서는 공유라는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라는 연예인 최근에 앞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인기 가도를 달렸었죠. 근데 그 공유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기업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아웃도어의 강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기업만큼 잘 나가는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디스커버리입니다. 제가 정말 어제 백화점을 가봤는데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브랜드 이름을 좀 말하면 그렇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손님이 없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이 디스커버리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디자인도 정말 이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다른 경쟁 브랜드들 대비해 가지고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저렴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업체들이 지금 그만큼 소비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백화점을 갔을 때는 사실 패딩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 패딩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실제로 주변에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월가의 투자 대가 중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변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고 가장 많이 사는 제품들 어떤 제품이 있는지만 잘 보셔도 충분히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의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물론 디스커버리라고 종목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있죠. F&F라는 기업입니다. 자, F&F라는 기업.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사는 모자. 혹시 어떤 브랜드를 사시나요? MLB라는 바로 야구 모자를 파는 업체. 바로 MLB와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F&F 지금 주가가 8월 달부터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의 과거 흐름을 보시면 지난 2017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을 가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소비 형태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MLB 실제로 TV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많은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나오는 모자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제가 길거리에 가더라도 대부분의 젊은 층들, 20대에서 30대 층에서 모자를 쓰는 걸 보면 대부분들이 야구 모자를 씁니다. 바로 MLB에서 나오는 야구 모자죠. 그리고 야구 모자뿐만 아니라 등산을 갈 때 또는 이런 추운 이 겨울 같을 때도 가장 많이 패딩을 입는 게 디스커버리 패딩을 또 가장 또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우리 외국인들이 가장 또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바로 뒷동산에 올라가도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대부분들이 등산복을 풀
세팅을 하고 뒷동산을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뭐 등산복 시장이라든지 아웃도어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거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FNF 같은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라는 거.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의류 브랜드 라이선싱 전문 기업이고요. 디스커버리하고 MLB 등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지금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높다 보니 이런 브랜드 강화를 하면서 아이템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MLB가 지금 해외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진 상품 매출을 확대로 하면서 해외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이제 바로 조만간 이제 MLB 같은 경우는 아시아 상표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좀 더 매출적인 부분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 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종목이고 숨겨진 종목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만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까지 계속 크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당장 HTS 열어보셔서 확인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이 있었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왜 몰랐지?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수와 연동됐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밀리면 밀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의류 관련된 기업들은 그만큼 매출과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자,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또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FNF 같은 경우 누가 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과 투신 연기금들, 그만큼 시장에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가장 큰 돈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아닙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가장 큰 돈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운영을 합니까? 보통은 800억 또는 뭐 몇천억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역시나 펀드 설정액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100억은 넘죠. 그만큼 큰 돈들이 사준다라는 것,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라는 거고 지수가 밀릴 때도 쉽게 밀리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런 FNF 같은 종목들이 그만큼 실적과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커버리 말고 우리가 정말 많이 사는 의류 브랜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또 FNF 말고도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FNF 말고도 앞으로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튼튼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비가 증가하면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의류 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중 요즘 롱패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관련주들 짚어주셨고요. 또 아웃도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그 관련주로 우상향 보이고 있는 FNF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실적도 탄탄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원활하다는 점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더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아마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어서 좀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고점에서 잡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있다면 제약바이오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될 예정이고 지금도 실제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 시장이 향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의료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FNF만큼 앞으로 향후에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번 주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면은 미국은 휴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 후반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매가 조금은 제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번 주 후반 때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실적 탄탄하고 또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일도 더욱더 알차고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